L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황규만님 오늘 왜 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 어디 황규만님만의 의문이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차 소장님? 오늘 왜 강했어요? 우리 장. 이 정도면 강했지. 아닌가? 글쎄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기저적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이제 기저적으로 확 밀거나 확 오르거나 하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400 이하에서 지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강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이게 지금 어떤 변곡점이 되거나 변화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소장님 감기 걸리셨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나 아까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서 얼마나 재채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는지. 뭔 걱정이야. 빨리 감기가 걸리든지 뭐 몸살이 나든지 해갖고 안 나와갖고 빨리 승희 씨 옆에서 진행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 시커먼 속을 또 모를까 봐. 저희의 그 존경하는 이 마음을 그렇게 한 번에 확 꺾어버리시면은 예. 그래서 어디 홍삼이나 아니면 뭐 좀 준비를 해드릴까. 근데 저부터 챙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갑자기 저도 열이 나는 것 같은. 그거는 재채기가 날 것 같은. 2세트? 2+1? 저보다도 김 대표 진짜 건강 챙기세요. 어제 7시 굿모닝 인포맥스에 이종호 센터장님하고 FMC 다음 날이라고 나와서 네. 하다 보니까 그 10분 영상 연결했는 거 보여. 어제 완전 띵띵 부었더만. 어디 아이고. 불편하셨어요? 아니면 밤을 새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그 컴퓨터의 총체적인 난국이어가지고요. 네, 이게 그러셨구나. 예전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투투처럼 나와가지고 아이고. 보는 것도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많이 불편합니다. 완전 뭐지 어디. 아니, 그 옛날- 뒤에 나오신 분은 뭐 어떠신데요? 제가 이야기를 잠깐 끊었는데 그래서 왜 우리 시장을 좀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희 씨 없으면 어쩔 뻔했노. 매번 산으로 가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산으로 2분 끌고 올라갔어요. 3분 끌고. 오늘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 변화? 변화죠?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 오늘로써 알게 됐네요. 외국인도 한 3종류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네. 뭔가 뭐 있어 보인다. 예. 네, 끝입니다. 그날 그러셨잖아. 화요일 날 우리 방송 끝나고 화요일 날 우리 이거 하고 나서 가면서 네. 오늘 외국인 꽃버스 사던데요 하셨잖아. 네. 화요일 날. 네. 그러니까 야들 그래 놓고 수요일 날 CPI 나오던 날이었잖아요. 네. 아니다.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 CPI 나와 가지고 미국 장이 훅 뛰는 걸 보고 나서 이제 뭐 그래 했는데 꽃버스를 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확 아니지 수요일이 아니고 어제 네. 목요일 날 확 밀었잖아. 네. 확 민 게 미국 장이 잘 버텼는데도 확 밀었잖아. 그렇죠. 결국 우리만 또 우리만 확 밀었잖아. 예. 그래서 저거 챙길 거 다 챙겼고 그렇죠. 또 옵션 미니 옵션 만기를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은. 네. 그러고 오늘은 또 그렇게 해서 미국장, 유럽장 확 빠졌다고 아침에 급락 출발하니까 저거 들고 있던 쇼 포지션 다 챙겨 묶고. 그래서 왜 제가 세 명의 세 가지 네. 세력이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예. 한국에 뭔가 이 날파리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날파리 같은 놈이 네. 하나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그랬습니다. 지난 가을 때부터 계속 이러더라고요. 미니 옵션 때만 노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죄송합니다. NOM이 있고. 예, NOM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증시랑 한국 증시랑 거의 동일하게 보면서 같이 대응하는 이쪽도 NOM이라고 할게요. 그쪽도 NOM이고. 네. 이쪽이 그러면 하나 두 번째. BU에는 없나? 부는 없나? 마지막 한 분이 계십니다. 아, 분이 계셔. 이분은 삼성전자를 오늘 확 끌어당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삼성전자가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면서 SK하이닉스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이쪽은 무관. 삼성전자만 쫙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250만 주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서 종가에까지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확 올라가죠.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지수를 움직였었고 나머지는 전혀 반응이 없는 오늘 장세. 그러니까 최우영님이 네. 지금 네. 상방 안 보면 다 놈인가요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NOM은 놈은 말이 안 되게끔 시장을 몰고 가는 거. 지 포지션에 맞춰서 그렇죠. 빠질만 해서 밀거나 오를만 해서 땡기는 게 아니고 오늘은 빠져주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억지스럽게 끌어올리거나 뭐. 이런 게 NOM이고 네. BU에는 우리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 보고 유튜브 보고 종목 공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 장이나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지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측한 대로 그렇게 갔는데도 이걸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결을 맞춰주면은 BUN이고 분이고 네. 혹시 저 NOM이 저쪽인가 황해 건너온 쪽인가 아니면 태평양 건너온 쪽인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혹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 Where are you 그거 from? 이런 거 할 수 없지 조사는 않습니까? 네. 민증 가볼 수는 없어요. 네, 그냥 그렇게 격돌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오늘 전혀 변화도 없었습니다. 종목들은.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일단 뭐 오늘 미국 증시는 중요한 자리 이탈했고 예, 네. 오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고 유럽은 어제 유로스톡스 확 부러지더니만 지금도 그러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왜곡은 좀 있었다 오늘. 네, 이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뭐 일부에서 이베스트 윤주호 대표님의 그 비유를 한 50분 정도 남짓 들었습니다만 긴 호흡이었고 또 우리 또 이제 톰과 제리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주일에 화금을 만나면서 그나마 짧게 끊어가는 또 시장 흐름이니까. 네. 예. 가야지. 위클리 리포트. 제 대사를. 아시죠? 네.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네. 오다가 이제 막 크리스마스 트리도 막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막 출근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 한 해 그래도 네. 참 금요일 날 솔직히 약속도 있으실 거고 그냥 맞아요. 한 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연말이라. 그러니까. 근데도 꼬박꼬박 저희 금요일 화요일 챙겨주신 애청자님. 시청자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다 갑자기 착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기특하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예. 아, 예. 저도 사람입니다. 네, 매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클리 리포트를 보면서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하. 거의 뭐 중구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트렌드는 일단 약간 12월 달 들어가면서 다 하향이네요. 12월 들어서는 다 하향이죠.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근데 딱 그거 11월 30일 날 네. 파월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 네. 연설 가지고 한번 12월 1일 날 바짝 한번 당겼다가 그게 다였어. 그때 2,501포인트 한번 살짝 찍고 밀려나쁘고 그때 1,300은 1,300 밑에 한번 들이댔다가 네.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는 12월 들어서는 계속 지금 후달후달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리오프닝 한다는 중국마저도 리오프닝 한다는 중국마저도. 네, 고점에서 줄줄줄 밀리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나마 잘 버티던 이제 유로존이 팍 꺾이는 게 이제 이게 심상치 않죠. 아, 유로스톡스가 어제 제일 아픕니다. 네, 예. 그 참 예. 의외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라가르드가 왜 그래? 평소 안 그러던 누나가 갑자기 누님이세요? 저한테는 누님이죠. 예. 네, 존경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에 또 유동성 더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일봉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한 11월 들면서 그래도 계속 지지해왔던 이 박스권 하단부. 네. 이게 그 55일선 네. 제리 55일선 네. 어제 이탈. 닿기만 하면 올라왔던 이 자리가 저게 어제 이탈. 의미 있게 FOMC 끝나고 확 이탈했습니다. 와 많이 깨고 내려왔네요. 네. 우리는 오늘 시가는 이탈했는데 시간 이탈했는데 좀 확 갔다가 다시 붙습니다. 다시 갖다 붙여놨구나. 근데 보통 이게 그런 지금까지 본 결과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플랫하게 나오면 55일선이 각도가 생겨 있으면은 거기서는 조금 다른 변화 그거는 제 영업 비밀이고요. 네. 플랫한 데는 밀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네. 확실히 제리의 55일선이 단순 이동 평균선 60일선하고는 다르긴 다르다. 다릅니다. 오늘 60일선은 네. 아침에 미국장하고 유럽장이 빠져나오니까 급락 출발을 했는데 딱 60일선에서 더 안 밀리고 그냥 거기서 양봉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다릅니다. 그 61선이 차티스트 사이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그거라 하거든. 수급선. 예. 21선을 갖다 주추세선이라는데 아 이럴 때 제리만 비추지 말고 저도 좀 비춰주세요, PD님. 맨날 승희 씨만 클로즈업 해. 제가 시청자라도 예, 시장님 죄송합니다. 네. 내가 시청자라도 그러고 싶진 않겠다. 예, 약간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신 겁니다. 그래 이렇게 뭐 네. 4명이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왜 제리만 비춰줘? 아유 그래 부끄러워라. 예. 그 수급선인데 수급선이 딴 거 있나 오늘? 이 와중에 사재 낀 게 선물 7,300개나 넘게 사면서 코스피 네. 그리고 뭐 한 3,000원 가까이 2,900원 사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꼬로 수급이네 뭐. 한국 증시의 특성이죠. This is Korea. 아, 누가 그렇게 경복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한국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단서를. 네. 박스권 상단부 걸렸고요. 하단부 지지하던 게 깨졌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제 거래 확 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 어디로 가느냐 안쪽에서 돌릴 수 있을지 아직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근데 일단 중요한 자리 깨졌다. 이게 지금 나오는 변화고요. 한국도 일단 돌리는데 다 이제 이런 느낌이 나요. 오늘 돌리는 거는 돌리는데 요때 느낌 있죠.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추세에서 확 돌아서 추세 안쪽으로 갈 거지 하고 이렇게 나온 요 자리들. 이런 자리들. 네. 이런 느낌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와 차이는 이제 그때는 이제 분명히 꺾여 내려가는 걸 확인했던 자리인데 거의 이제 돌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상황들이고. 네, 지금은 플랫한데 일단은 위로 한번 훅 시도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안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면 또 월요일 날 또 우리 또 각도기님하고 또 박종인 부장은 또 어떻게? 너무 걱정 많이 근데 하시는데요. 요즘에 두 분이 거의 네. 한 회차에 한 번씩 출연하시는 거 있잖아요. 두 참네. 분 걱정해 주는 시간이.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빠르게 반등 나온 건 좋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뭘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오늘 상황이고, 거기다 또 선물까지 확 갔다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물은 그냥 쇼커바인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 5천 개인가 음.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또 다시 들어오는 거게 되면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오늘 표현을 혼란과 카오스의 증시. 카오스가 혼란이에요. 예. 카오스 자체가 혼란이야. 뭘 또 혼란과 혼란의 증시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상황에서 일단 이제 미국이 추세를 맞춰가야 될 텐, 좀 그나마 좀 받쳐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어떤 혹시 소장님 보시면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그래서 또 지금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잔고를 오늘은 좀 길게 뽑아봤습니다. 아, 네. 예,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작년부터 올해까지. 네. 한때 3,300선 가던 상황에서 그때 나왔던 고객 예탁금과 지금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아유, 뒤에 사면 물려 이거 주식해서 뭐해? 아까 저희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3,300에선 그렇게 살려고 하더니 왜 지금은 안 사나? 왜 지금은 안 사냐? 네. 여기서 나옵니다. 돈이 없다. 네. 아, 그동안 다 샀고요. 다 물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돈이 없어요. 이번에 뭐 보너스 나와가지고 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은 그게 아니죠. 어디 은행에서 많이 주나 이거 검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인데 반대로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추세 때 거의 바닥은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네. 그래도 그러면 어쨌든 윤주 센터장님과 결이 비슷한 그 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 그거랑 별개로. 센터장님과 네. 그 이제 대표님까지 진급하셨지 않습니까? 아 맞다. 네. 대표님과. 그 저 위에 계신 분과 저 밑에 있는 그 요만한 개미가 어떻게 차이가 크죠. 저희는 그냥 생계형으로 매매한 사람들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같은 대표님이신데요? 아 네, 그러네요. 아무튼 네, 다시 돌아갑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네, 일단 못 따라옵니다. 지수가 네. 움직여도 예탁금은 계속 빠져. 그리고 신용잔고도 뚱합니다. 거의 예전 같았으면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수 움직임보다도 오히려 지금
아유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해보자 그러면서 확 하고 들어올린 적도 많거든요. 이제 좀 복구해야 돼라고 하는 열기 이런 것마저도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그만큼 많이 좀 침울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착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지수가 저거 대비해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봅니다. 뭐냐면 고객 지수가 3천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올 때 일부 강세론자분 얘기는 이 정도면 다 빠졌다 다 빠졌다. 3천 깨졌으면 사야 된다. 다 빠졌다 다 빠졌다. 계속 그렇게 온 거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계속 그 논리가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정도면 다 왔다. 자, 저 차트만 잠깐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2022년 중간에 오히려 트리거가 있었죠. 뭐냐면 지수보다 고객의 탁금이 높았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지수보다 고객이 지금은 지수보다 고객의 탁금이 낮습니다. 저건 추세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어냅니다. 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분들이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PBR이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다. PBR 수치 낮은 것은 1대부터 낮다. 0.9도 낮다. 지금 0.8이거든요. 0.7도 낮을 수가 있고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자산주 같은 경우 0.5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계속 내려가면 낮다라는 거예요. 낮은 거와 멈추고 올라가는 건 다른 얘기죠. 일단 낮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낮으면 그럼 올라가냐?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레벨이 우리가 이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본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수랑 예탁금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항상 잘 주시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수는 네. 블랙핑크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맞죠? 네, 죄송합니다. 순간 아이돌을 사랑하는 저도 순간 예, 기억을 못할 뻔했는데 예. 네, 지수 네. 지금 그 앞서 멤버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죠. 그래요? 네. 또뭔 대단한 아유 깜짝 놀래. 난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이 농담을 우리 3명 톡방에서는 네. 한 3개월 전에 했어요.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리면서. 아, 저 기억나요. 지수 빠질 때 저희 지수가 단톡방 더 아니었나요? 죄송합니다라고 네네. 했는데 선생님 그거 보셨을 때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네. 아이, 또 어르신한테는 계속 그 한 3번, 4번 강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분이 지수고요. 이분이 이렇게 딱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통제리님이 대통합하는 이 시점은 항상 우리 이진우 소장님을 약간 애정 표현을 할 텐데. 오늘 내가 제 눈에는 처음 뵙는 아이디 대한국인 분님이 네네네. 여러 번 언급하셔. 이 방송 위태위태하네. 아,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럴 땐 바로 넘어갑니다. 예, 네. 예. 좀 위태위태해 오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럴 땐 스피드. 예. 아직 시간 많은데요. 뭐 시간은 55분에 많습니다. 끝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래 사타가 또 어디 아침에 라이브 하는 데서는 또 그 촐랑대는 거 한번 더 해보라니까 나이 든 사람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 그러대 또. 알지? 아이 그건 아이고. 다 이게 결에 오케이. 흐름. 콜. 지금 진행하려면 끊어놓으셨다가 진행하려면 끊어놓으셨다가 결국은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도대체 그래서 가만히 옆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 이거 도대체 진행을 하는 건지. 나 이거 50분까지 끌라고 위클리 리포트. 저 혼자도 되는데 네. 소연까지 하다 보니까 2시간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네.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조금 특이한 변화가 나오는 게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네. 기침하시는 줄 알고. 아니. 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 가치 겸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조금 더 좋아졌고요. 네. 근데 그나마 개인들이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전기전자 같이 붙어줍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과 같이 붙어줬다라는 쪽에서 뭐 그냥 그렇게 결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지금 연기금은 이제 다 팔고 그냥 쭉 팔고 거기다가 뭐 사모펀드도 계속 이제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결을 갖추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샀네요. 네. 그래서 네. 코스닥 주간 단위로 1,000억대 사는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 네. 근데 이쪽은 개인들은 다 팔고 나머지가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예 코스닥의 업섹터까지 딱 하려고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에는 아예 우리나라 엔터주를 싹싹 긁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엔터주를요. 그래서 저기 화학에는 뭘 샀다는 거예요? LG화학, 한화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이런 쪽으로 사고 있고 거기다가 전기전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사고
개인은 하이닉스 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죠. 또 오늘 그래요. 지금 제가 동향을 보니까 그래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사고 같은 전기전자라도 결이 다르죠. 개인은 하이닉스 샀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기관들은 네. 왜 저렇게 파는데? 보도블록 공사해야죠. 예? 보도블록 공사해야죠. 보도블럭? 네, 공사 다 망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들어가는데 아주 특징적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의약품 쪽에서는 이제 둘이 같이 갑니다. 외국인 기관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조가 살짝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전기가스 쪽 이쪽도 개인 정리하고 이거를 쭈루룩 또 다 매수하고 있는 네. 이런 쪽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의외로 금융주 뭐 은행주 뭐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다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네. 네. 그러게요. 배당 메리트 높다 이거 사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뚝 합니다 이쪽은요. 네. 별로 네, 움직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이번 주를 보게 될 때 네. 가장 특징적인 게 뭐가 눈에 띄십니까, 소장님? 예? 가장 특징적인 게 뭐가 눈에 띄십니까? 접치는 게 없다. 빙고? 네.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그거 갖고 뭐 박수까지 쳐. 시력 검사한 겁니다. 네. 이번 주 되게 특이한 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있었거든요. 네. 네, 있었는데 오늘까지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동상이몽이죠. 다른 제일 눈에 띄는 게 기관 순매수 상위 코스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꽃버스 꽃버스 아주 고사를 지내는구나 장 빠지라고. 이게요. 보니까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꽃버스 한 400억 사고 레버리지 150억 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꽃버스 사는 기관 따로 뭐 레버리지 사는 기관 따로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며칠 전에는 이틀 전에는 완전히 1, 2위가 다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 둘 다 코스피 거 레버리지를 다 또 도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거의 막판 열만쯤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저희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같은 상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예.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나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몰아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주 좀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일단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경향들 보게 되면은 여전히 LG에솔이 사라졌네요. 드디어 LG에서 사라지고 네, 사라지고 그러게요. LG화학이 올라와 있고. 네. 화학이 올라와 있고. 네, 화학은 약간 화학업황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나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야 크래프톤 오랜만에 본다. 이야. 패스하겠습니다. 네, 왜 패스를 해? 그냥 산다. 그냥 산다. 네, NC소프트와 크래프톤 둘 다 들어가 있네요. 게임주는 삽니다. 네, 사는데 NC소프트는 뭐 지난번에 잠깐 언급은 좀 드렸었고 뭐 해프닝이 잠깐 있었다가 이어져도 네, 그렇더라고요. 뭐 이게 외국인들은 그냥 꾸준히 매수하는 쪽인데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재미가 그러니까 신저가 비슷하게 올해 나왔던 현대차는 또 사네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 신저가면 살만한 거 아닌가? 꼭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사더라도 신저가를 사야지. 52주 신고가 종목을 사라고? 그러면 내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가서 또 신저가인데 잡혀 있으면 어떡할까요? 신저가는 갱신하라고 있는 게 신저가고요. 신고가도 갱신하라고 있는 게 신고가입니다. 현대차가 승부수를 던졌죠. 어떻게? 부사장이 정부 담당 부사장이 나서가지고 예. 내내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멕시코도 있고 뭣도 있고 얘기를 했죠. 기사 원문을 읽어보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뭐 공장을 옮긴다고요? 공장 옮길 가능성도 있고 우리 투자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 국내 투자? 아니요. 언론에다 대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 미국 정부 담당 부사장이거든요. 외국인인데 네.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그 조지아주에서 많은 그 보정을 받았고 그 대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있다. 일정 부분 고용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 생산을 해내야 된다. 우린 미국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생산될 때까지 우리를 IRA 법에서 빼주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멕시코도 가깝고 뭣도 가깝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 꼭 미국을 안 간다. 미국에서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다. 안 간다 하는 재검토, 그러니까 말을 이제 뉘앙스를 이제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지금 지금. IRA 법에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저거 기존의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유예를 좀 안 해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 미국 정부에다 한 얘기다. 언론에도 한 얘기니까 미국 정부에 대놓고 미국 하는 거죠. 정부가 들으란 얘기네. 들으란 얘기죠. 우리도 전기차 보조금 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올 이달 말에 이제 세부 법안이 나오니 지금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부 법안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2025년까지 어차피 우리가 공장 지을 거니까 기존에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해달라는 글쎄.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 그건데 예.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강경하니까 지금 어차피 법이 그 세부법이 나온 거 아니니까 네. 승부수를 띄운 거죠. 우리 좀 봐달라.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봐달라라는 뉘앙스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면서 안 봐주면 아닌 말로 그 현대차 부사장님 말이 맞네. 짜들이 이게- 안 봐주는데 뭐 하려고 그거 가서 지어?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가는데 어쨌든 해볼 도리는 다 하는 일환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근데 뭐가 또 정확한 현대차랑- 우리의 또 디테일에 또 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대화에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예. 현대차랑 예. 맨치니 형하고 싸움이에요. 맨치니 예, 맨치니 형. 맨치니 형하고 소위 현대차의 도시. 싸움. 예, 이게 맨치니. 음. 원래 반대입니다, 미국은. 네, 맨친 조우겠죠. 네, 네, 근데 조 맨친. 네, 이분이 거의 틀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거의 발의를 IRA를 주도적으로 했다면서요. 근데 이거를 싹 뺐잖.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을 뺐다. 그러니까 뭐 그때 내용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리스나 그리고 또 공유 차량 이쪽에 친환경 이 전기차가 들어가는 거를 반대한다. 한쪽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나온 문구 중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동맹국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입니다. 들어와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우에서 들어올 상황들이 높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건데 이게 또 아무리 동맹국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불합리한 거는 막아야겠다라고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네. 아니 뭐 맞아 말씀하세요. 미국만 본다 이겁니다. 그냥. 그러면 아까 그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에 이제 IRA 미 재무부에서 가이던스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걸 봐야 또 뭔가 좀 더 맥락을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현대차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하다못해 머리띠 두르고 의회 앞에서라도 앉아야죠. 지금 머리띠 그거예요. 두르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지금 네. 이제 제 표현이 그렇지만 아. 일단은 그때 정해지면 도장 꽝꽝꽝 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지금 현대차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로비스트 사가지고 로비 다 하고 있고 하다가 안 돼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걸 했을 때 받는 역풍도 있겠죠. 감안했을 때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정부 로비 담당 부사장이 얘기를 했다라면 말은 멕시코를 거론했지만 그들이 갈까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멕시코도 있는데 우리 여기 왔으니 제발 좀 봐달라 읍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방식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그래 제가 이렇게 라이브 채팅창이나 댓글을 읽는 거는 이런 것들은 이럴 때 많이 이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니까 서경원님이 그러시거든. 조 맨친 의원 지역에 도요타 공장이 있다. 네, 아,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딱 그 얘기는 이게 표로 먹고 사는 저 정치인들은 조 맨친이 왜 느낌 오네요. 왜 그러는지.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응? 이렇게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그래요. 서경호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라이브 채팅창의 묘미죠.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정보나 어떤 의문점 내지 이런 것도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 생각이. 그래 갑시다. 예. 어디까지 했죠? 뭐 저희 종목 이야기하다가 아, 현대차 현대차, 보고 현대차. 있었고요. 예,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면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무조건 엔터주 간다. SM, JYP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네. LNF, 첨보,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미래나노텍, 뜨모 그쪽이죠. 한 반은 2차 전지 쪽인데요. 이것도 보면 만약에 2차 전지가 힘들고 안 된다. 네. 이걸 살 리가 없겠죠. 네. 그것도 절반이나 아예 그러면 아예 다른 그런 거 쭉 다 팔고 다른 거 들어왔겠죠 이 안에.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 기관도 볼까요? 에코프로 BM. 쟤들도 워낙에 단타쟁이라서 모든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부 재리화 돼가지고
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칭찬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 그냥 팩트만 말씀드린 게요. 이제 팩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칭찬이라고 해석하세요. 예? 칭찬이라고 해석하세요. 아니, 그런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네, 그런 얼굴이. 예. 동아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2차 전지 적당히 빼서니 또 사겠쥬 하시네. 뭐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캐리어님이 답을 알려주시네. 욕한 거야 하시네. 재밌다 채팅창.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당구 이렇게 딱 돌아서 오듯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순매수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딱히 뭐가 들어오는 건 없는데 약간 느낌이 뭐 지금 중후장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중후장대? 네.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밑에 보면 정유부터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 게다가 한국전력 그냥 또 뭉텅뭉텅 사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인상되는 것 중후장대라는 용어를 때문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네.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도 어딘가 방송할 때 중후장대 했더니만 또 자막은 중우장대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장치 산업인데 수많은 그 설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후장대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예. 무겁고 무거울 중자, 두터울 후자, 긴장자, 클대자, 그래서 중후장대. 아하.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중후장대가 경제적 해자가 돼요. 이게 뭐냐면 SOL 같은 경우 우리가 정유가 좋다라고 했을 때 SOL 같은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나름대로 그게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해자라는 게 단순하게 특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후장대도 그런 거다라는 거죠. 지금 경제적 해자라 하심이 해자는 그거 저 안시성 앞에 그거 그 파놓은 그 해자? 안시성 앞에는 그 해자가 없었고 안시성 앞에는 산이 있었고요. 오사카 성을 가보면 그 이제 평지에 있는 성 주위에 쌓아놓은 우물 덩어리죠. 그걸 해자라고 그러죠. 물을 파가지고 네. 그 다리가 있어야 건널 수 걸 수 있는 있게 한 게 해자. 그 해자인데 근데 경제적 해자라는 게 무슨 말이요? 그게 이제 이 주식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들이 쉽게 그 넘볼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건 경제적 해자라고 보거든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제적 해자는 그 경제적 해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동종업계라든지 다른 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해자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선 ENT. 인선 ENT의 경제적 해자는 뭐죠? 폐기물 업장에 대한 특허권, 님비 현상 때문에. 그다음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의료기업 중에 세움 메디칼 같은 우리가 이제 고름줄 차는 이런 관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 못 들어오는 게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 영업이익률이 그 거의 20%에 가까워요.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런 게 경제적 해자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전 참 다행스러운 게 폐가 안 됐다 다시 나왔어요. 펫도시가 쓴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를 치시면 2권이 나오는데 한 권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펫도시라는 사람이 쓴 경제적 해자. 펫도시. 예, 펫도시 외국 사람이 쓴 건데 그 경제적 이름이 펫도시. 예, 펫도시예요. 펫도시라는 분이 쓴 경제적 해자라는 책이 굉장히 작아요. 단행본 책인데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체계화했고 거기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고 더 좋은 것은 잘못된 경제적 해자에 대한 예시까지 드러났어요. 한 챕터로.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미리 기내식 신청하면 밥 준다. 이거는 경제적 해자가 되나요? 아니면 모든 항공사가 모든 항공사가 다 되는 거죠. 그건 해자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해자스러운 거죠. 맞아. 그렇고 근데 근데 그 책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안 네. 되고요. 사서 네. 보셔야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말씀이신 그 대신 거예요? 제가 그 책을 활용법까지 말씀드리면 그 책은 한 번 보고 끝낼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을 적으라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례들이 나올 때. 처음엔 네. 못 적으실 거예요. 근데 보다 보면 그걸 적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채팅창 올라가는 와중에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 순매수 상위 종목 이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표 보면서 네. 둥호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네. 주요 매수 종목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게 예. 둥호님은 왠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시고 네. 이걸 보면서 그런 기업 상황이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거 정리하는 건 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바뀌죠.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요지가 네.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은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보면 거의 다 지금 컨텐츠, 엔터 이런 것들 많이 상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주도가 돼서 이번 주에 움직였구나. 그럼 이제 트렌드가 다음 주도 계속 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계속 간다 그러면 약간 좀 작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시총이 이런 것들 뭐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조단위 시총 말고 한 5천억대에서 3천억 정도 되는데 추세에 갇혀 있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매매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넓히시라고 해서 만든 거지. 여기서 그래서 뭐 사요? 뭐 사는데 이런 거 원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어차피 펀드 매니저, 어차피 네.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보는 자료들이 동일하거든요. 그들이 보는 사이트, 그들이 보는 정보, 그들이 보는 리포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보면 겹치는 게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센서스죠. 때로는 그 컨센서스가 굉장히 강할 때는 그 업종군에 있는 것들을 다 사면서 그 업종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겠고 서로가 어떤 거에 대해 확신을 못 갖는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라면 외국인 기관이 순위는 다르더라도 따라 붙었겠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사지만 기관은 삼성전자에 확신을 못 갖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서로가 불투명한 것이 더 확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은 이제 두 분이 답변을 해주신 거고 저희 더 살펴봐야 할 종목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문의. 저는 네. 아무래도 아무래요. 아무래도 아니요. 스픽은 네. 아무래도 예. 네, 아무래도 네. 한국전력이 좀 눈에 띄는 게 결국엔 그 이제 가격 인상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에는 올 것이 온 거죠. 아, 네. 저희한테 청구서가 달아오는 거죠. 네.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여기 안 들었구나. 예. 네. 한국가스공사도 기관들 또 쫙 사고. 네. 아니 그러면은 관련주도 좀 궁금한데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가격 인상 관련해서 네.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좀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네.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관련주 연관이 있을 만한. 연관 어차피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총대 매고 나서 그러니까 약간 뭐 유럽처럼 민간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업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은 방치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 가든 또 국민 세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약간 정상화는 못 시킬 겁니다. 근데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 맞춰가겠죠. 그러면 한국전력을 바라볼 때 아유 저런 적자 몇십 조씩 나는 회사 왜 사? 라고 했던 게 약간 변화는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흑자가 나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금 뭐 내년에 뭐 3배 가까이 올린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또 이게 정치적인 얘기도 또 많을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실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근데 이게 가스 쪽과는 좀 다릅니다. 가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유통 가격 자체를 올리는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는데 네. 정부가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가격 올라간 거에 비해서 되게 미미하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것도 현실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같은 유틸리티 쪽에서 이제 같은 변화가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나올 정도면 어차피 네. 우리나라도 공기업이 이렇게 안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에너지는 역시 중요하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든 올라가든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천연가스가 또 얘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 글로벌에서는 투자를 하겠구나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그 외국 주식 교과서를 보고 이쪽을 투자하는 데서 가장 어긋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네. 외국은 이게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원자재 가격과 가격 인상에 따른 사이클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를 보면 참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밑에 그 원자재 가격은 변동을 하지만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까지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선거철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이게 그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왔었던 분야이긴 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럴 때 이런 유틸리티를 투자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오늘 우리 제리 형 가져온 저 표에는 없지만도 채팅창에서 이렇게 종목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길래 한번 봤는데 지금 이 삼천리는 왜 이래요? 뭐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작전인가요? 삼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삼만리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엄마 찾아 산말리? 네, 거의 뭐 계속 가고 있어요. 엄마 찾아서. 근데 좀 차트 보니까 진짜 왜 이래? 네. 예전에는 무슨 일이에요? 네. 뭐 또 한때 얘기를 드리자면 네. 좋아해서 여기저기서 좀 털었다가 누가? 제가요. 어디서? 아 이게 좀 최근에 아니, 어딘가에서 예, 최근에? 올해 금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예. 네. 올해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정도면 저평가가 괜찮겠다 싶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저평가가 해소됐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와자 보고 거기서 2배가 더 갔네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워낙 유통 물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파는 거죠. 이게 지금 유진인가 어디 아유 뭐, 무슨 리포트에서는 목표가 11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네. 아 삼설리에 대해서요? 네. 지금 지금 뭐 40만 원 가지고 난리인데 그 2번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2번 나왔는데 또 이거는 난 인정 못해라는 분위기로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그럼 뭐가 있었어요? 이만큼 왔어요. 뭔가 뭐 재료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표현자님은 가스 가격 오른다고 난리였다가 이제는 가스가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오르네요라고 제가 아는 말씀하시네요. 거는 그때 집 근처에 밀고 뭘 짓더라고요. 밀고 뭘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였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처음 아이디어는. 근데 회사가 집 근처에 이 삼천리가 그 삼천리인가 저 여의도에 여의도 그 본사. 여의도역에서 오다 네. 있는 고 삼천리? 네. 예, 제가 대리 때 많이 갔던 일식집 지하에 있었던. 디테일 강하다. 저는 삼천리하면 그 일식집밖에 생각 안 나요. 이렇게 왠지 모르게 반갑죠 근데. 전 그 되게 식당 굉장히 얘기해주시면, 네. 가성비 좋았던 일식집. 뭐 알겠습니다. 차트 하나 보니까 뭐 뭔지는 알겠는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그래 뭐 저런 예. 거라도 있어야 뭐 그래. 그러다 보니까 대성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 형님도 그래. 야 우리 뭐 하냐? 똑같이 그러고 합니다. 대성 회장님 아직도 말 타시나? 네, 제가 안 태워드려서 그래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제리 형 표현대로 하면은 그런대로 뭔가 이렇게 좀 초기 발동해서 오. 좀 털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가길래 싶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평가는 해소다 싶어 털고 네.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도 2배를 가버렸다. 네. 제가 어디서 털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텀자에서 2배를 갖은 거니까. 그래 리저너블하네. 사람이 아주 순박한 사람은 아니네. 예? 순박한 사람은 아니야. 맞아. 예, 알겠습니다. 저 감사 인사도 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예, 연전연성님이 답을 딱 말씀하시네. 저런 거 만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 맞아. 예. 자, 그래요. 네. 보니까 한때 그랬어요. 약간 가을 때 다우데이터라는 것도 그랬거든요. 다우데이터? 네. 이것도 어떤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지주사 개념이 뭔가 막 변하면서 나오는 종목군들이 그런 게 몇 개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선광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보는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시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건 조심하자라는 네. 이야기와 함께 저희 더 볼 종목 있나요? 아까 저희 중간에 잠깐 엔터 이야기랑 김민수 대표님이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채팅창에서도 웹툰, 뭐 콘텐츠, 엔터 요게 약간 흐름인 것 같다는 이야기 아까 1부 때부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기세가 좀 더 갈까요? 어떨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밸류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는 섹터입니다. 이 섹터의 네. 특성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네.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설마 저기서 사도 되나 싶은데 샀어요. 임소는 네. 이런 자리에서 사도 되나 싶은데 들어가더라고요. 대표님의 이야기신가요? 네. 샀는데
뭐 장중에 한 뭐 15% 20%까지 가더니만 뭐 예의상 약간 좀 꺾이더라고요. 그걸 오늘 또 가요. 아이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DNC 미디어도 어제 그러니까 가장 핫했을 때는 실적만 보게 되면은 2020년 21년도 저희가 집에 앉아서 이거만 봤었을 때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는 실적이 꺾이겠죠. 그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밸류가 이제 점점점 더 불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내년 갔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거를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 꽂혀 있는 게 그겁니다. 나혼랩. 나혼랩? 나 모르겠어요.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아 모르겠어요. 이제 나 혼자만 뭐 하고 있는 저밖에 거죠? 의지할 데가 없으셨죠? 두리번 거리시면서 갈 곳을 잃으신 게 느껴졌어요. 네. 그나마 지난번에는 돈이 됩니까 할 때 받아주시더니. 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건 못 정말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올라가니까 네.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직전에 우리가 이전에 뭐 얘기했죠? 아바타 2 얘기했고, 아 네. 그 다음에 뭐 맞아요. 드라마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 전에 뭔 얘기했죠? 계속 이게 지금 그 되는 게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못 움직이니까 중소형단에 있는 것들이 이유를 붙여서 짧게 굉장히 빨리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한 네옴시티였죠. 원전이었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뭐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드라마였죠. 뭐였죠? 다 그때 당시 올라가니까 이거 왜 올라가요? 이거 지금 따라가야 돼요? 일주일 뒤면 다른 게 올라가니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왜 올라가죠?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제 웹툰, 뭐 더군다나 뭐 JYP 엔터나 이런 거 보면 내년에 공연한다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웹툰에 관심 있다는데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김희수 대표가 정확히 찍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돈 거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하시면 항상 뒷걸음질밖에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좀 뭐 저점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이만큼 올라왔다. 보니까 한 30%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은 좀 내가 그래도 한때 좀 주식 좀 이렇게 좀 저 재리용만큼 내가 터는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잘 뭐 분봉 보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은 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대리 때 그 스킨스쿠버를 배웠는데 오, 원래 먹는 걸 좋아하니까 뭘 배우셨다고?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 네, 물에 풍덩 들어가는 네, 그거? 그래서 운동인데요. 오픈 워터 자격증도 있어요. 오. 근데 우와. 뭐 제가 이제 왜 그냥 오늘 제 친구가 이제 그거 한다고 그거 대박. 해외에서 봐가지고 있는데 어.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스킨스쿠버를 이제 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불법 지출로 걸리는데 당연히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촌계장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이 작사를 갖고 들어가거든요. 작살. 근데 작사를 갖고 물고기는 못 잡아요. 전문가 아니면 이 물살에 그들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피해 다녀요. 굉장히. 아유 아무래도 작살은 물살 뚫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에서는 잘하던데요. 김병만은 계속 쏘면 다 맞던데요. 김병만은 달인이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예를 작달, 들냐면 작살의 달인. 내가 저 물고기를 잡아먹겠다라고 해서 쫓아가면 못 잡는 거고 그 대신 민물 낚시는 뭐냐면 내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요 정도 그 떡밥이 됐던 지렁이가 됐던 너 이거 좋아하는 놈 와서 물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작사를 백날 쏴봤자 허탕이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엔터주를 좋아한다. 하다못해 내가 2차전지를 좋아한다. 라고 작사를 들이고 있으면 지금은 작살이고 찌. 네, 찌를 이제 들이고 있으면 지금은 2차전지 물고기들이 없어. 지금 주위엔 다 엔터 물고기들이 있어. 그럼 안 물 거 아닙니까? 그럼 기다리면 돼요. 그러다가 보면 또 2차전지 좋아하는 물고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대박이 나는 거죠. 어떤 낚시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사이트를 저는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 먹어요? 승희 씨는 작살 스타일이요. 그냥 이렇게 들이우는 스타일, 낚시 스타일이요. 낚시요. 낚시.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예?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아니 뭐 제리 형이야 무슨 작살도 아니고 저 낚시도 아니고 그냥 뭘 하든 중에 방송을 하든 게임을 하든 무슨 밥을 먹든 간에 그냥 손이 쓱 나가는 스타일이지 뭐. 제가 근데 한 달씩. 제가 왜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그 스킨스코어를 들어가면 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온몸 힘은 다 빠져버리거든요. 낚시는 가만히 있으면 기운도 안 빠지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거에 노력,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헛된 고생할 거냐. 진정하게 수익 나는 고생을 할 거냐. 용은 용대로 썼는데 한 마리 잡고 나면 체력은 다 빠졌고. 안 빠지죠.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래 강태공처럼 그냥 세월을 낚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낚이면 어떡하죠? 아유 라라라님 이 스타일도 좋지 그냥 전기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차마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참 갑시다. 배터리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배터리. 근데 그거는 보실 필요 있어요. 아까 어떤?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아, 예, 네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요. 그래요? 단행본으로 아마 꽤 많이 나간 아. 쪽입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 게임이 들어옵니다. 네네. 네. 내년에 넷마블에서 만듭니다. 넷마블 그러네요. 네.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 혹시 앵커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판타지인데 네. 악마 잡는 판타지만 이런 아,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보셔야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못 봤죠? 네. 제가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네. 한번 보시면 이제 뉴스 하시는데 좀 힘들 겁니다. 왜요? 화면에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산타랜드 관련해서 제가 어느 분이 쓰신 그 자료를 좀 뽑아온 게 있는데요. 보면 그 얘기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 산타를 네, 산타랠리 좋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산타랠리에 대한 이제 그 투자자들의 검색을 이분이 10년 그러니까 1990년부터 데이터를 뽑아왔어요. 산타렐리. 네, 산타랠리에 대한 이제 검색을 뽑아 보니까 10월부터 산타랠리라는 검색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2월 중순에 굉장히 많다가 그 25일 주간이 산타랠리 그 검색의 피크를 찍는데요. 네. 검색에 찍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타랠리가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32년 동안 12월 달에 17번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53%가 오른 거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올랐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1월 달에 평균 2% 올랐고요. 12월 달에 1.3%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산타랠리의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에 의문점이 제기고요.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절반 오르고 절반 떨어졌으면 이게 유의미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1월 달에 오른 게 2.45예요. 그러니까 1월 효과는 어느 정도 되고 2월 달에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확실히 1월 효과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우리가 거론하는 것만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다. 그게 리포터로서는 애널리스트나 저희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게을러서 그래요. 12월 들어오면은 무조건 썸네일에 산타랠리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산타랠리가 안 나오니까 무슨 속타랠리 캐사코 단타랠리 해샀다가 사탄랠리 캐사코 산파랠리도 나옵니다. 산파랠리? 산파랠리. 네. 왜? 산타가 응. 파월한테 졌다. 그랬군요. 네. 참 산티하네. 말 되네요, 네. 근데. 아니 꼭 산타가 직접 요새 루돌프 끌고 와야 돼. 그냥 요새 좋은데 그냥 쿠팡이나 이런 데 시켜서 택배하면 되죠. 택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네. 굳이 그냥 얼굴 딱 웃는 거 사진 딱 붙이고 보내시면 되죠. 네.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차 소장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고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은 산타가 안 오면 오히려 내년 시장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데 이거 왜 이거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마켓워치에서 나온 거고요. 미국 네네네네. 얘기고요. 마켓워치에서 보니까 그 12월 달에 마지막 2주 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 다음 1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7.3%가 올라갔답니다. 근데 마지막 2주 동안 올라가지 않았으면 아까 이제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11.9%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켓워치의 보고서는 그거예요. 마지막 2주 동안 안 올라가면 7.9, 뭐 8이라고 칩시다. 8이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가면 12% 올라가니까 그게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는데 네, 뭐냐면 제가 아침을 안 먹으면 짜장면 보통을 먹고요.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요. 네. 제가 아침을 먹으면 짜장면 보통을 먹은 것을 누가 옆에서 셈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짜장면 곱빼기 먹을 확률이 높다라고 봤을 때 그날은 제가 괜히 우울해가지고 짜장면 보통을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데이터로 놓고 보면 2주 동안 안 올랐을 때 더 많이 올랐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이번에도 2주 동안 안 올랐으니 얘가 아침을 안 먹었으니 짜장면 곱빼기를 먹을 거야 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녁에 곱빼기 먹으면 돼요.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울하시면 또 곱빼기 먹다가도 우울하시면 또 그냥 보통으로 드시는구나. 우울하면 울면. 저하고는 반대인데. 근데 아니 저는 설렁탕을 먹어도 우울할 때는 턱으로 먹어요. 근데 턱이요? 중국집이 좋은 게 뭐냐면 턱. 보통을 시키고 우울하잖아요. 보통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 짜장면만 드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짜장면도 턱이 나와야 돼요. 턱. 턱. 턱 설렁탕. 자 근데 아유 참 뭐야 벌써 54부인데. 야 정확하게 지켰네요. 54부인데. 아니 저 제리 형. 네? 아까 저 55일선 아까 뭐 섬찟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밑으로 꺼졌다가 땡겨갖고 55일선에 머리는 됐는데 네. 그 앞에 뭐 요러다 뭐 그런 적이 있었다면서 아까 그 부분이 좀 섬찟한데 괜찮을까 이거? 모든 아니 파월 형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뭐가요? 여기서 그냥 산타랠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러고 나서 FMC 끝나고 그다음에 뭐 유럽 쪽도 저렇게까지 막 50bp씩 같이 막 올리고 내년에 더 올릴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주식이 랠리를 막 계속 펼쳐나가면은 파월 형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막 채권 시장에 금리도 막 빠지고 이러면은 파월의장 뒤에서 웃을 수도 있죠. 웃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증시가 잠깐 올라가면 저게 갈까 하고 웃을 수 있죠. 파월 형이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끝내고 피봇이 오는 기간이 11개월 있었습니다. 파월은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파월은 조금 지켜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년도 실업률 4.6, 미국 경제 성장률 0.5 지켜보자. 제가 파월하면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지금 움직이는 거에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나와 줬으면 좋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보고 웃고 있을 나와도 그냥 여전히 똑같이 가겠다. 뭐 이런. 그러네. 아씨. 왜 갑자기 우울하세요? 아니 근데 뭐 선생님,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테슬라? 네. 그냥 뭐 저 캐시우드 누나만 믿어야지 뭐. 아무 뭐 전략도 없는 우리 캐시우드 누나 돈만 들어오면 그냥 테슬라만 사는. 나 그냥 그분한테 맡기자고요. 연초에 했던 말이 4,000불 간다 했으니까 믿어야지. 캐시우드인데 2020년에 그래도 어떻게 하면 얻어 걸려갖고 스타가 됐는데 운빨이 있으니까 그 정도 됐겠지. 믿어줘야지 뭐. 채팅창에서 숲의 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희 아나운서 아파요. 그만 때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일부에서 윤지호 대표님도 예를 테슬라로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일부에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이진우 소장님께서 그렇군요. 예. 아이, 더 팩트는 오늘 나온 자료죠. 중국에서 보험 가입 건수 테슬라 신규 건수가 급감했다라는. 아닌 말로 아크 이노베이션이 쫑파티를 해야 하락장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막말로. 그슛 쳤던 그 반대로 갔던 건 와 완전히 그 보셨습니까? 완전 대칭이래. 네. 완전 대칭인데. 진짜 잘 짰어요 그거 구조를. 이러면 안 되지. 네. 잘. 야, 테슬라 많이들 손절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채팅창이 막 1년 전만 해도 이런 소리 해봐. 네가 테슬라를 알아? 테슬라가 무슨 뭐 전기차 회사라고 이런 무식한 놈이라면서 막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뭘 하면은 막 왔는데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고찰과 함께 클로징을 30초 고찰이 아닌데요. 있어서요. 방금 성희 씨는 무서웠어. 아 정말요? 예, 예. 아, 소장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처음인데요.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자, 우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 좋아요가 지금 700개밖에 안 돼서 네, 끝나가는 마당이지만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인사와 함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밤! 고맙습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